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섬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2분기 어닝 쇼크가 나타났습니다. 증권사들은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내려잡고 있는데요. 특히나 신한투자증권에서는 투자 의견도 단기 매수를 한 단계 낮춰서 잡았습니다. 내수 패션 시장의 성장률이 부진해서 한섬도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이 나와 있었는데요. 차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제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을 잘 축약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한섬은 이제 이제 패션 브랜드죠. 패션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그 패션 브랜드가 얼마나 많이 판매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수익성이 좀 결정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2분기 매출은 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해서 매출이 3,457억, 그래서 전년 대비 한 3% 정도 감소하는 수치였고요. 영업이익이 한 58억 정도로 전년 대비 79%, 거의 80% 가까이 이제 하락하는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이제 리포트상으로 보았을 때 증권사 추정 영업이익이 한 276억이었던 점 생각하면 한 5분의 1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 굉장히 하해한 실적을 좀 보였다라는 것이 좀 핵심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것이 어디서 이 매출 하락이 어디서 이제 매출 하락이 조금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내수 시장에서 이제 패션에 대한 이제 수요 자체가 많이 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매출 양쪽 다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뭐 타임이 가장 대표적일 건데 여성 브랜드라든지 그 외에도 수입 브랜드 저도 전반적으로 매출이 좀 하락했다는 점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줄어든 상태에서 고정비 부담은 조금 많이 늘어났거든요. 고정비 부담이 늘어난 것은 이제 보통 할인율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제품을 의류를 판매를 할 때 원래 정상 가격이 있다라고 하면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 가격을 좀 디스카운트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원가율이 증가하고 또 여기에 뭐 마케팅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또 고정비가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매출도 부진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더욱더 감소하는 모습 보여주었다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문제라고 하면 3분기에도 이 구조가 크게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다는 건데요. 우선 지금 이제 마케팅 비용만 놓고 얘기를 한다면 뭐 웹 드라마 방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브랜드죠. 타임의 이제 해외 산업 준비라든지 또 이제 신규 런칭되는 브랜드에 대한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그 해당 프로젝트가 끝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라는 점 생각해 보면 3분기에도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 정도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보통 패션 브랜드가 수익이 많이 나려고 하면 이제 내수 시장이 소비 회복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뭐 방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내수 시장에서 생각보다 소비 회복 자체가 좀 빠르지 않다는 것이 좀 관건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기존에 있던 한섬의 브랜드들의 매출이 극적으로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신규 브랜드, 새로운 브랜드들이 이제 판매량이 늘어날 경우에만 수익성이 이제 해소가 된다, 수익성이 개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3분기에는 이제 국내에서 신규로 판권을 획득한 이제 무스너클 그리고 아스펫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 브랜드가 신규로 출점을 하게 된다면 저 같은 경우 무스너클은 잘 알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고가의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 그리고 젊은 층에서 MZ 세대에서 굉장히 좀 많이 이제 관심이 많은 브랜드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브랜드들이 판매가 많이 된다라고 하면은 수익성 개선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당연히 이제 처음에 국내 런칭을 앞두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해당 브랜드들의 마케팅이라든지 신규 출전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마케팅 비용 증가가 부담스럽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이번에
IR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들만 조금 체크를 해본다면 2분기 대비했을 때 이 3분기보다는 3분기가 비용이 조금 더 줄어들 것이다라는 점은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비용이 줄어든다라고 해서 비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결국 이제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조금 낮추어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매출이 저조한 시기에 신규 브랜드 그리고 해외 사업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어난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근거로 여러 증권사들에서 목표 주가 하향이 나오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일견 이해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아무래도 방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해외 브랜드의 국내 런칭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것이고요. 그에 따른 이제 마케팅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감도 공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한섬의 경우에는 기대감도 있지만 마케팅 비용에 따른 우려감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도망가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망가자 의견을 드리게 되는 것은요, 제가 보통 지지선, 저항선 얘기를 자주 드리게 되는데, 지금 오늘 가격이 빠짐으로써 지지선으로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가격까지 폭이 좀 많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낮추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하향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는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상대적으로 조금 적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우선 만약에 신규로 이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주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 2020년 3월 달에 있었던 최저점 가격이 15,900원 정도거든요. 만약에 조정이 더 큰 폭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 구간 정도에서는 반등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 매수가는 16,000원으로 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월봉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번에는요. 신규 진입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2,000원입니다. 이 12,000원이란 가격은 16,000원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그 다음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지선, 월봉상으로 가장 매물이 많은 구간이거든요. 결국은 이 가격대까지도 만약에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그 밑으로는 지지선이라는 것이 좀 약하기 때문에 신규 진입 손절가로 12,000원을 책정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신규 진입 목표가는 이제 23,000원입니다. 이 23,000원이라는 가격은 이 종목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60일선에 도달하는 가격이거든요. 60일선에 도달한다라고 하면 앞선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서 23,000원 부근에서는 매도 물량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목표가 23,000원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한섬에 대해서는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요.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라면 16,000원 선에서 해보시고요. 손절 라인은 16,000원 아래에 있는 지지선인 12,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목표 주가는 60일선에 도달하는 2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CJ 대한통운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실적을 발표했는데 일단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줄어든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온해와 관련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좀 잘 구축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긍정적인 시각들이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선 주가가 빠지고 있거든요.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이제 결국은 실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2분기에 매출액이 2조 9,600억 원, 그래서 전년 대비 대략 5.5% 정도 빠지는 수치고요. 영업이익이 1,123억 정도 해서 전년 대비 약 3%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전년 대비 했을 때는 생각보다는 이제 실적이 나쁘게 나왔지는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겠지만요. 결국 이제 핵심은 이거죠. 시장에서의 기대치를 맞추었느냐, 맞추지 못했느냐에 대한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시장 컨센서스보다 더 아래쪽에 있기는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자체는 양호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기대치에 못 미쳤을 수도 있겠지만은 절대적인 수치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겠죠. 3분기에는 이제 이런 부분인데 패션이나 뷰티, 그다음에 해외 직구 물량 자체가 조금 더 늘어날 이제
늘어날 것으로 조금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 CJ 대한통운이 뭐 아까 오늘 브랜드라든지 브랜드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함양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뭐 근본적으로 좀 봤을 때는 택배 물동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이 많아지는 구조거든요. 3분기에 뭐 아시다시피 3분기, 4분기로 넘어가게 되면 특히 더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뭐 이런 해외 직구를 더 자극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3분기부터 특히 이제 하반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수익성이 개선될 여지가 조금 더 크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단가를 인상을 했었습니다. 이 단가 인상에 대한 효과 또한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수익성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3분기에는 이제 시장 컨센서스, 시장 예상치를 부합하는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지금 전망도 현재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뭐 택배, 그다음 계약물류 사업부 같은 경우가 수익성 자체는 계속 상향되고 있는 내용에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실적 개선을 이제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 생각해 보면 해당 그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뭐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충분히 많이 내려왔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려온 상황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네, 버티자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77,500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이 종목이 77,500원인데 지금이 약 60일선 걸치면서 버티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이 방송 시청하시던 시청자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지난 7월 5일에 한번 이제 버티자 의견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와 이제 의견 자체는 뭐 거의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만약에 신규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61선을 깨고 내려왔을 때 조금 더 이제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신규 진입 매수가는 74,000원입니다. 이 74,000원은 21선 도달하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규 진입 이후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69,000원인데요. 이 69,000원이라는 가격은 지난 7월 6일에 있었던 이제 가격 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가격에서 지지를 못 받는다라고 하면 아래쪽으로 이제 지지를 받을 곳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손절가 69,000원 드리고요. 신규 진입 목표가는 두 개로 나눠 드리겠습니다. 78,000원, 82,000원인데요. 78,000원 같은 경우에는 74,000원에 매수를 해서 61선 도달하는 가격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82,000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있었던 고점 가격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CJ 대한통운에 대해서는 버티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21선이 위치하는 74,0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지난 7월 6일에 있었던 가격 하단 부근인 69,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신규 진입 목표가 두 개로 잡아주셨는데요. 단기적으로 78,000원, 중기적으로 8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매도에서 자유로워진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만할 것 같은데 차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닥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가장 이제 메리트로 놓을 수 있는 것이 이제 공매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점이 될 겁니다. 우선 이전 상장 첫날에 급락이 나왔는데요. 결국 이 부분은 전일 상승에 따른 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종목이 바닥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앞선 매물 자체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매도세로 이제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건데요. 기업에 대한 본질적인 변화는 없다는 겁니다.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제 거래되는 시장 자체가 바뀐 것이고 공매도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는 것이지 기업에 대한 본질적인 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어제의 가격 변동, 오늘의 가격 변동 자체는 이 이슈에 의해서 반응한 내용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나이스 평가 정보에 대해서는 어제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더 빠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버티자 의견 드릴 거고요.
지금 1,57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신규로 이제 매수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목표가 매수가 10,000원 드릴 텐데요. 10,000원은 61선 도달하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가로는 9,250원 드릴 텐데 9,250원은 지난 7월 말에 있었던 최저점 가격입니다. 지지선이 상당히 명확하죠. 이제 61선, 그다음에 가격 하단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매수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1,500원 드리겠습니다. 이 11,500원 가격은 121선 부근 가격이고요. 최근에 올라왔던 고점 부근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